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상생과 협력의 완전기능국가 네 번째 주제 자기정화와 완전기능 행동의 두 번째 시간을 계속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자기정화는 생명력을 활성화해서 자기정화는 파워의 다소 속성을 능률적이고 동시사업을 작용한다고 설명드렸으며, 이러한 자기정화는 주체적 자기정화와 객체적 자기정화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주체적 자기정화로서 우리는 성취 행동을 취할 때 바로 자신에 있는 생명력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도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생명력이 바로 우리가 국가의 주권을 형성하는 베이스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객체적 자기정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완전 기능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국가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파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회적 파워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바와 같이 경제적 파워와 가시적 파워와 비가시적 파워가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가시적 파워는 바로 국가 주체들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러한 파워로 작용한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파워는 국가 주체들에게 미치는 행동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가시적 파워에 대해서 설명드리보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가시적 파워는 국가 구성원들 간의 파워의 다소 속성에 자율적이거나 자발적 작용으로 형성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예로서 우리가 파워의 다소 속성이 자율적 자발적 작용하게 되면은 어떤 파워 형성되는 이런 예로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설명드렸습니다. 도덕은 바로 수평적 질서를 만드는 그러한 사회적 파워이고, 윤리는 수직적 질서를 만드는 사회적 파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도덕은 바로 파워의 결합 속성과 또한 보존 속성이 함께 작용해서 바로 도덕이 만들어진다고 설명드렸으며, 지배와 귀속은 바로 수직의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윤리는 수직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지배와 귀속 속성이 자율적으로 작용할 때 바로 그 사회 윤리가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와 같은 비가식 파워는 파워의 다소 속성의 자율적인 그 작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가식 파워는 바로 자율적이거나 자발적 행동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생명력은 스스로 변해서 다른 것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힘입니다. 비가식 파워는 바로 자발적이나 자율적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이나 자율적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비가식 파워는 그 인간, 그 사회 구성원의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력을 활성화하는 이러한 힘은 바로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한 사회가 비가시적 파워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그 구성원들은 바로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완전 기능 행동은 완전 기능하는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나머지 두 가지 파워, 즉 가시적 파워와 경제적 파워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적 파워, 경제적 파워는 뭐냐면은 파워 속성에 의식적이거나 자율적 작용이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제도는 바로 가시적 파워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또는 국가 구성원들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런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만든 그러한 파워는 바로 명시적이거나 강제적인 행동을 유발하므로, 이런 명시적이나 강제적이다 하는 말은 바로 자율적인 행동과는 상충되는 그런 개념이죠. 따라서 가시적 내지 경제적 파워는 바로 생명력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런 파워는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은 바로 생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불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를 구성하는 비가시적 파워는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하는 반면에 가시적이거나 경제적 파워는 불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 기능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비가시적 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사회 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내신은 가시적 파워의 정당성은 바로 비가시적 파워의 지원으로 확립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비가시적 파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시적이나 경제적 파워는 바로 불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비가시적 파워에서 지원을 받을 때 바로 우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시적이거나 경제적 파워는 바로 비가시적 파워와 일관성이나 조화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이와 같은 비가시적 파워와 가시적 파워가 사회에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로 완전 기능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사회 구절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회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생명력 기반한 사회적 파워와 완전 기능 국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비가시적 파워는 국가 구성원들 간의 파워 속성의 자율적이거나 자발적 작용 형성되므로 이것은 자발적 질서를 형성하고 완전 기능 능력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생명력의 가치 또는 완전 자아 실현의 가치나 파워 속성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 사회적 파워는 자발적이거나 자율적 행동을 유발합니다. 즉 생명력의 가치나 파워의 다섯 속성을 모두 포함한 사회적 파워는 바로 비가시적 파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것 같이 비가시적 파워는 자율적이거나 자발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가치화를 기반으로 창출된 가시적 내지 경제적 파워는 행동의 가치화를 유발합니다. 행동의 가치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결합을 만들어내죠. 이러한 결합은 바로 파워의 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생명의 가치를 만족시키거나 가치화를 기반으로 창출된 사회적 파워는 사회를 파워의 비함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완전 기능 국가를 구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그림 4-5를 보시게 되면은 자, 사회를 구성하는 비가시적 파워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력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완전 기능 국가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가시적이거나 경제적 파워는 불완전 기능하는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지만 그러나 생명력의 가치를 만족하는 가시적 경제적 파워는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화를 유발하고 이 가치화는 바로 결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화의 결합과 사회 구성의 완전 기능 행동이 합해져서 완전 자아 실현의 사회를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 자아 실현이나 완전 기능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력이나 가치화를 만족시키는 이러한 파워를 창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명력이나 가치화를 만족시키는 이런 파워를 창출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자기 정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정화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려봤지 자신 있게 작용하는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제거하고 자신의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자기 정화는 뭐냐면은 사회적 파워에 작용하는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우리 국가 구성원들이 사회적 파워에 자율적으로 귀속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생명력은 자율적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국가나 제주나 법률에 자율적으로 순종하고 자율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력을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서 속에 우리가 자율적 귀속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사회의 무질서가 유발됩니다. 또한 이런 사회 무질서가 증가할수록 국가 구성원들은 파워의 비합리 조건에 지배되게 되고 사회적 파워의 자율적 기술은 저하되고 생명력이 비활성화됩니다. 이런 생명력이 비활성화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파워의 다소 속성의 작용을 방해하고 이것이 바로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 유발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은 사회의 생존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고 상생과 협력의 질서가 우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바로 생명력에 기반한 리더가 나타나거나
감정이나 군중 심리가 이념으로 대치될 경우에 파워 속성에 따라 주기적 순환을 유발해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회의 자기 정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 사회의 자기 정화는 바로 사회적 파워 속에 존재하는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사회적 파워에 작용하는 프로세스는 바로 뭐냐면은 그 사회의 비가시적 파워와 일관되는 그러한 가시적 내지 경제적 파워를 창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대에 공부한 것 같이 우주와 자연에는 블랙홀이라든가 태풍 등이 바로 그 우주와 자연 속에 있는 바로 자기 정화하는 프로세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우주와 자연의 블랙홀이나 태풍 등이 즉 파워 역할 변이를 통해 질서를 회복하듯이 사회의 자기 정화에 심각하게 작용할 때 생명력에 기반한 사회개혁운동은 무질서를 정화하고 새로운 파워 순환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생존 질서를 회복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력에 기반한 사회의 자기 정화는 완전 기능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주체적 자기 정화나 객체적 자기 정화는 바로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이것이 개인에게는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하고 국가의 경우에는 완전 기능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완전 기능 국가 구축을 위한 접근 모형을 우리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력이 활성화된 국가는 그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파워에 귀속하며 완전 기능한 파워를 창출하고 완전한 기능 국가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기능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국민 모두가 완전 기능 국가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완전 국가 기능의 비전과 또한 위에 보시게 되면은 비가시적 파워 기반 사회적 파워의 수직적 성장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사회적 파워의 자기 정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인성 오형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의 작용하는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제거하고 자기 정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결합해서 국가 구성원들의 생명력을 활성화시키고 이 활성화된 생명력은 바로 국가 구성원들이 작용하는 파워 5 속성을 활성화합니다. 이 활성화된 파워 5 속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완전 기능 파워를 창출합니다. 왜냐하면 파워의 창출 과정에서 파워의 5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할 때 완전 기능한 파워가 만들어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완전 기능하는 파워는 바로 완전 기능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림 4-6을 보게 되면 바로 완전 기능 국가 형성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국가 구성원들의 생명력을 활성화하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체적 자기정화와 사회적 자기정화를 통해서 국가 구성원들의 생명 활성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완전 기능한 파워를 만들어냄으로써 완전한 기능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드린 것 같이 국가의 주권은 바로 그 구성원들의 생명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런 생명력이 활성화될 때 바로 우리 그 국가는 완전 기능 국가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파워 순환 패러다임을 기반화하는 완전한 기능 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